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이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차기 셀럽 윤성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저 이거 못하겠어요. 민망해서. 아니 이제 고작 세 번째인데 벌써 못하겠으면 어떡해요. 3번 해도 민망해.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육계의 핵 인싸 임현진입니다. 사실 제가 더 민망한 멘트인데 아니 나는 어쩌라고? 아니 뭐 차기 셀럽은 차기 셀럽이지만 네, 누가 보면은 정말 너무 민망하네요. 핵 인싸. 아니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핵 인싸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저는 핵심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린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정신승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가 이게 끝입니다. 허전하죠? 네, 또 오늘 놀러 온 분이 없어요. 놀러 온 분이 놀러 가셔가지고. 네, 진짜 놀러 가가지고 유럽으로 너무 부럽고요. 그러게요. 다음번에 그 얘기는 이제 좀 들어보는 걸로 하죠. 대신에 그 놀러 왔다가 놀러 간 친구가 또 에피를 뽑아오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재미난, 숙제를 해오겠죠? 네, 네. 재미난 에피소드도 들고 오겠죠? 네, 원래 오늘 온다고 했는데 비행기 시간 잘못 알았다면 그런 얘기 우리가 해도 됩니까? 뭐 안 되면 편집하죠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에피소드가 지금 총 3개가 아마 올라갔고 이게 아마 4번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저희가 뭘로 정해봤죠? 네, VR과 AR입니다. 바로 이러면서. 잘한다. 네. 요즘에는 진짜 VR, AR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흔한 용어가 됐죠. 특히나 VR은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진짜 길 가다 보면 VR 카페, VR 체험관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제가 또 경험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의 첫 번째 VR 체험기는 여기 앞에 계신 윤셀럽님과 함께였는데 그때 약간의 실패가 있지 않았나. 그쵸. 저희가 너무 뭘 몰라가지고 당황하면서 1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경험을 토대로 언니랑 고모가 VR 카페를 너무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갔어요. 진짜 마음으로는 몇 시간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제가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연장을 하던지 이렇게 해보자고 하면서 원래 그 VR 기계를 한 개를 빌려서 이제 나눠 쓸 수가 있고 명수당 이렇게 빌릴 수가 있는데 일단 한 개를 빌리자고 제가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경험에서 VR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해보는데 일단 첫 번째 했던 게 무슨 고공에서 이제 막 걸어가는 거였어요. 고공에 어디를 이렇게 빌딩 위에서 이렇게 아주 얇은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를 걸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 끝에 뭐 케이크 잡는 거. 근데 이제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리얼하게 떨어져가지고 막 관에 묻히고 이제 제가 죽었다고 관에 묻히고 막 관에 그러는 묻혔어요?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전에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갑자기 슬픔이 막 차오르고 그래서 저 이거 못하겠다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VR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댄스 이렇게 댄스 게임 같은 거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키 게임을 했는데 스키를 이제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 어느 예능에서 이제 모 연예인이 하는 걸 보고 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이거 엄청 어지러울 거라고 막 되게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고모가 처음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넘어졌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너무 어지럽다고 그래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의자를 갖다 줬어요. 스키 게임인데 앉아서 스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앉아서 스키를 타봤는데 일단 그 VR 내에서는 진짜 너무 리얼하고 막 너무 속도감이 느껴지고 막 이제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이제 그 VR 기계를 딱 벗고 나니까 엄청나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막 체한 것 같다고 그래서 바로 나가서 이제 사이다를 막 마셨거든요. 네, 그런 저의 TMI VR 체험기였습니다. 성희님도 갔다 오셨어요? 네, 저 그때 현지님이랑 같이 VR 체험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 게임방 거기 가가지고 이제 1시간을 끊고 사실 저희는 처음에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한 30분을 그냥 설명서를 보는데 시간을 보냈고 나중에 이제 좀 저희 수준에 딱 맞는 게임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제 나올 때쯤 돼서는 약간 아쉽게 나왔어요. 저희 몇 분 못했어요. 네. 저는 사실 VR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VR 기기를 해봤는데 제가 바이브라는 VR 기기가 있거든요. 사실 조금 비싼 기기예요. 근데 너무 막 소름 돋게 현실적이고 전혀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그 남편이 좀 약간 IT 쪽에 그거를 해서 그렇게 집에서 해보고 그리고 저는 카페 같은 데는 안 가봤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른 VR 이런 카페는 아니고 그냥 잠깐 체험하는 이런 곳에서 체험을 해봤는데 너무 어지럽고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해서 제가 집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건 그래픽 카드 차이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몇백만 원짜리다. 알고 계셨나요, 그 전에? 몰랐어요. 비자금이 들통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쇼크를 좀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그래픽이 확실히 빨리 따라오면 이게 3D 모델링이 된 그래픽이어서 확실히 무거워서 이제 이게 늦게 따라오면 조금 많이 어지러움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픽 카드가 좋고 그래픽이 빨리빨리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막 현란하지 않은 조금 고요한 맞아요. 움직임이 형식의, 적은 거. 네, 그런 것들은 또 어지럽지가 않더라고요. 또 저희는 원래 빌드되어 있는 것 중에 로봇 강아지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나뭇가지 이렇게 던지면 그 강아지가 이렇게 나뭇가지 물어오고 막 이런 되게 힐링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들이랑도 같이 막 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진짜 서로 잘하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VR이 가상현실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사실 사람들 그거 뭔지 몰라도 VR 게임방 막 맞아요, 가고 맞아요. 하니까. 요즘 워낙 대중적으로 사실 예능 같은 거 봐도 연예인들 VR 게임 하는 것도 굉장히 네, 많이 맞아요. 나오고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거기도 보면 이제 외국인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VR 체험관 가고 그런 장면들 사실 많이 나와서 아마 VR이 뭐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의는 모르더라도 VR 게임방 그냥 어렴풋한 느낌 정도는 좀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홍대에 또 VR 엄청 뭐 핫한 게임방이 있다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소식 뉴스로만 접했어요. 저도요. 네. 저도 그냥 소식으로만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거기는 그 아까 전에 현지님이 얘기한 것처럼 VR 기기를 빌리는 게 아니라 컨텐츠별로 돈을 놀이기구 이용하듯이 컨텐츠별로 돈을 내고 컨텐츠를 오락실처럼? 네, 오락실처럼. 그래서 컨텐츠가 되게 여러 개가 있고 규모가 막 400평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해보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요. 진짜 진짜요? 놀이기구 타듯이. 가보고 싶다. 그러게요. 아니 왜냐면 제가 옛날에 진짜 엄청 오래됐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미국의 LA에 놀러 간 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학회차 갔다가 이제 거기를 잠깐 들렀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VR로 놀이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심슨 그때 뭐 지금 그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슨 애니메이션을 이제 테마로 해가지고 이제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데 그게 VR로 타는 거였어요. 근데 막 사실 이 롤러코스터가 정말 위아래를 가는 게 아닌데도 막 너무 무섭고 너무 막 짜릿하고 그냥 막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한번 거기 가보고 싶네요. 네. 그러게요. 아니 네. 사실 저는 그때 VR 카페 갔을 때 생각보다 재밌는 컨텐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가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탐색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재밌는 걸 이제 겨우 하나 발견했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다가 제가 팔로우한 어떤 친구가 VR 카페 같은 데를 갔는데 그런 사진을 봤어요. 빗자루를 타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빗자루를 타고 VR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자루를 타고 나르는 것 같은 체험을 하고 있나 봐요. 그거는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실물 빗자루가 있어요? 빗자루 같은 거에 실제로 타고 안경을 끼고 있더라고요. 뭔가 해리포터 느낌인데요? 그런 건 해보고 싶어요. 퀴디치 하는 느낌인가? 그 제가 네. 어제 마침 제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 이제 의견 주는 거를 또 하고 있는데 자문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어제 받은 콘텐츠가 뭐였냐면 VR이었어요. 근데 그 콘텐츠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 실제로 이제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VR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이런 컨텐츠였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초반 부분에 도입 부분에 VR의 원리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VR의 핵심 원리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양안 시차.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입체를 평소에 보잖아요. 실물을 볼 때 우리가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서로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입체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 VR 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서로 다른 이제 영상을 보여주니까 입체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제가 거기 살짝 덧붙이자면 그 양안 시차잖아요. 그래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위치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오른 그 엄지 손가락 같은 거를 중간에 놓고 왼쪽 눈을 감았다가 오른쪽 눈을 감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위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게 우리의 눈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왼쪽 눈이 보는 세상과 오른쪽 눈이 보는 세상이 위치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근데 그 두 개를 우리의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이걸 입체 환경으로 네. 보게 되는데 그걸 누가 합치냐? 뇌가 합치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VR의 원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헤드 트래킹. 그러니까 VR 기기를 쓰면 우리가 고개를 움직이면 그 움직임 방향대로 이제 영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머리의 움직임을 이제 감지하는 기술. 이 두 가지가 이제 VR 테크놀로지의 핵심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최근에는 헤드 트래킹에 더해서 아이 트래킹까지 되게끔 막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막 이렇게 머리를 움직여서 포인트를 잡아서 클릭하고 뭐 이런 것들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아이 트래킹으로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기능도 헤드 트래킹으로 원래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로 아이 트래킹까지 되는 기술까지도 더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VR 카페를 가서 이제 체험을 할 때 보통 방향을 이제 제 고개를 돌리면서 이제 방향을 잡는데 사실 VR 카페 그 컨텐츠를 이용할 때 되게 어지러운데 머리까지 돌려서 그 방향을 잡으려니까 또 되게 어지럽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 트래킹으로 그냥 제가 눈동자로만 만약에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근데 양안 시차에 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양안 시차가 이렇게 가령 이제 눈을 왼쪽 눈을 감고 봤을 때랑 오른쪽 눈을 감고 봤을 때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면은 그게 난시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주시력이 왼쪽 눈인지 오른쪽 눈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왼쪽 눈잡이가 있고 오른쪽 눈잡이가 있대요.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은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뭐 사격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되게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디바이스에서 VR 보기 버전을 누르면 화면이 두 개로 딱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을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그 화면의 위치, 그러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글씨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화면을 한번 잡아보시면 그 글씨 같은 경우는 딱 한쪽은 잘려 있고 한쪽은 안 잘려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VR 얘기만 지금 그냥 해도 기네요, 꽤. 네. 우리가 또 VR, 뭐 근데 VR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 VR이 사실은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개발이 된 거예요. 원래 1956년에 헐. 어떤 56년. 56년에 센소라마라는 그런 기기가 있었는데 이게 영화 촬영 기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쏙 이렇게 집어넣어서 지금처럼 막 이렇게 머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머리를 쏙 집어넣어서 보는 1인 영화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 자체를 3D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벌써 개발이 됐었었고요. 그리고 또 68년도 사실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셔널랜드의 VR 기기, 이거 되게 V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움직임을 쫓는 것까지도 이때 됐어요. 헐. 근데 놀랍네요. 이 기기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가 이렇게 머리에 쓰고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기가 얼마나 거대했냐면 천장에 막 어마어마한 기계로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실제로 고개를 돌리면 진짜로 그 영상이 따라오는 것까지 이미 68년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85년에 이미 VR 데이터 장갑이 나왔어요. 장갑? 네. 그래서 이 장갑을 가지고 직접 만지고 조작하는 것까지 가능했었고요. 실제로 만질 수가 있게끔 됐어요. 이게 나사에서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VR이 등장하고 개발된 지는 그래도 지금 당장 요즘 최근에 막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돼서 발전하고 있었는데 주목을 많이 지금처럼 받지 못했죠. 근데 정말 최근에 들어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가격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사실 핸드폰, 그 모바일 폰을 다 갖고 있고 그게 다 스마트폰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 VR 그 뭐라 그러죠? 헤드 마운트? 네. 네, 그것만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그래서 HMD라고 불러요. 근데 이 HMD가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인데 사실은 아까 성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드보드도 HMD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게 HMD에 그냥 핸드폰을 끼우기만 해도 이제 핸드폰에 그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보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그 카드보드라고 하면 이제 구글에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냥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거기 이제 렌즈를 끼워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핸드폰을 끼워서 볼 수 있는 VR 기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것도 검색을 해보시면 하나에 그냥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요즘 길거리에서도 정말 많이 팔더라고요. 막 1,500원 뭐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이거 개발했을 때 구글에서 전개도를 온라인에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다운 받아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게. 네. 그래서 적용 가능성이 되게 많이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이 VR을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교육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매체들을 교육적으로 좀 활용해보자라고 했던 거가 역사가 깊죠.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도 우리가 매체라고 볼 수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 자료로 썼던 그런 역사가 깊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공학 가르칠 때 잠깐 언급하는 게 뭐가 있냐면, 너무 좀 옛날 이론이기는 하지만 데일의 경험의 원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매체들이 뭐 언어에서부터 구체적인 경험까지 이렇게 추상적인 것서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이렇게 매체들의 특성을 쭉 나열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추상적인 게 이제 언어고, 그다음에 뭐 시각 기호, 녹음, 라디오, 사진, 영화, TV 뭐 이런 순으로 쭉 이렇게 구체적인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은 VR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시각 경험을 제공해주는 매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징들이 필요한 어떤 교육적 맥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VR 컨텐츠를 교육에서 활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동영상 컨텐츠랑 학습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까 전에 성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험적인 경험, 그다음에 몰입적인 경험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사실은 되게 뭐 비용 제약이라든지 좀 조작적인 경험을 실제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 탐구하기 어려웠었던 학습 맥락들,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라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학 내에서 지나가다가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안에 우주 항공 그 체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학교 안에 있네 하면서 이렇게 안에 봤더니 실제로 진짜 그 비행기의 앞면을 탁 잘라놓은 것처럼 아예 구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상 환경으로 내가 거기서 조정을 해볼 수 있는, 비행 조정을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네, 할 수 시뮬레이션 있는. 할 수 있는 오. 것들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알기로 그런 약간 산업계에서 먼저 좀 위험한 것들을 맞아. 배울 때 일단 VR로 먼저 배운다고 이렇게 그런 게 도입된 곳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가령 뭐 원자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얼마 전에 제가 무슨 뭐 교육 그런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VR 컨텐츠로 그 앞에서 이제 그 체험해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트랙터 장비 기사 그 컨텐츠를 막 해보는 그런 게 있었던 거를 이렇게 얼핏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운전면허 관련해서 교육도 먼저 이제 도로 주행은 이제 VR로 해보지 않을까, 그거 필요해요.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나왔습니다. 아, 역시. 네, 운전 연수도 VR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보급받이진 그게 않았지만. 그쵸. 네. 법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돼서 진짜 실제 도로 주행하기 전에 VR로 몇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도로 주행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거 진짜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그걸 했으면 지금보다 운전을 잘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저는 그때 도로주행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딴 얘기로 약간 새는데, 제가 도로주행 시험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붙었는데, 그 도로주행이 사실 그 길을 기억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코스를 외워야 돼요. 근데 코스를 이제 제가 복습을 해야 돼가지고 네이버 로드뷰로 코스 복습을 했거든요. 여기서 우회전, 좌회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좀 많이 개별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처럼 이렇게 진도가 느린 학생들은 네. 학원에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렇게 개별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필드 트립 쪽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양한 다국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할 수도 있고, 박물관 또 맞아요. VR로 들어가서 작품들도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피라미드 안에 내부 요즘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곳들, 이런 곳들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대표적으로 VR 컨텐츠들을 이제 교육용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이제 구글 익스피디션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어떤 컨텐츠들이 있냐면 뭐 바닷속 해양 생태계
본다든지 아니면 우주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가기 어려운 곳을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실감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뭐 테드 영상에서 봤었나 그 과학 실험 같은 것도 왜 실험실에서 하기엔 조금 위험한 실험들 화학 있잖아요. 실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 현실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났다. 그 신체 구조를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겉으로는 안 보이는 부분들을 이제 가상 현실로 보고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요 신체 우리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신체 구조를 보는 거랑 의학 쪽에서는 이게 VR도 발전을 하고 있지만 AR이 더 크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AR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게 네. 나을 것. VR만 네. 가지고도 이렇게 할 얘기가 네. 많을 줄 맞아요. 몰랐네요. 네. 네, AR은 요 다음 에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요. 또 뭐 콘텐츠, 저 이것도 봤어요. 아까 유튜브에서 VR 이렇게 검색해서 보다가 그 장애를 체험하는 VR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건 뭐였냐면 이제 시각장애. 근데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도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저시력이라 그래가지고 좀 뿌옇게 보인다든지 혹은 뭐 눈에 반점처럼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런 또 장애마다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을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인식 개선 학습 같은 데서 네. 되게 큰 역할을 하겠네요. 맞아요. 뭐 글로벌 시민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진짜 말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마음으로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참 재밌는 얘기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가 교육에 대한 활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VR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학습 환경에서 어떻게 도움이 주고 있는지를 좀 사례를 얘기해 보자면 얼마 전에 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되게 핫한 뉴스였던 거가 있어요. 바로 기상캐스터가 이제는 MR을 활용해서 이제 VR, 사실은 VR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서 있는 환경에서 옛날에는 막 진짜로 막 그 환경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비가 막 내리는데도 막 비 맞으면서 막 기상캐스터하고 박대기 씨 생각나는데 박대기 씨 맞나 이름? 그 기상캐스터 그 네, 눈 맞아. 맞고 맞는 것 같아요. 박대기 기자. 박대기 기사 웨이팅. 생각나네요. 막 이렇게 눈 속에 막 파묻혀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캐스트하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또 어떤 분은 막 강풍이 부는 데서 막 이렇게 막 강풍에 시달리는 이런 제스처를 막 하면서 기상캐스터를 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게 찍혔어요. 그래서 연기한 게 들통난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가상현실을 활용한 그 기상캐스터를 봤더니 진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정말 비가 그 쏟아지는 데에 그 기상캐스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 물이 정말 막 차오르는데 정말 기상캐스터가 물이 차오르는데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아닌데. 네. 그리고 그 물이 차오르는 거에 단면이 갑자기 툭 잘리면서 그 단면의 깊이를 실제로 보여주고요. 그 위험성 같은 것들을 얼만큼 위험할 수 있는지도 이제 예측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가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MR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MR이 혼합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가상현실이나 이제 혼합현실에 대해서도 다음 에피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상현실을 VR이라고 하고 증강현실을 우리가 AR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믹스드 리얼리티 그래서 혼합현실을 또 MR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VR이랑 AR까지는 그래도 조금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것 같은데 MR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뭐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촉각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오감을 자극하게 하는 여러 콘텐츠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상으로 혼합현실의 정의를 보면 실제 세상에서의 경험과 디지털의 어떤 상호작용이 혼합된 그런 현실, 경험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요 다음 에피의 증강현실이랑 뭐 이런 거의 사례들은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MR이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VR 관련해서 뭐 혹시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VR 나도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디서 주로 좀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뭐 VR 카페들 주변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고, 요즘 VR 카페들이 뭐 엄청 막 대박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강남에서도 갔었을 때도 다 막 만석이어가지고 다른 카페를 막 찾아다녔었는데, 찾다 보니까 상암 DMC에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오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VR 체험관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체험 비용 같은 거는 이렇게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뭐 저희가 뭐 홍보대사는 아니니까 좀 저렴하게 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영상도 VR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그냥 뭐 VR 영상 이렇게 치셔도 아마 나오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제 핸드폰으로 보실 때 그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거든요. 카드보드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가지고 그걸 누르면 이렇게 양분된 화면으로 바뀌어요. 유튜브 영상이. 그래서 그냥 카드보드 같은 거 몇천 원 주고 이제 구입을 하시면 그거 이제 끼워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 그 영상이 나온 김에 이 360도 VR 영상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핸드폰을 가지고도 360도까지는 아니고 180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잖아요. 파노라마 우리 기능처럼 그냥 핸드폰을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180도 영상을 촬영해서 그거를 VR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60도 그런 촬영 기구들이 있어요. 카메라들이 있어요. 360도 카메라들이 맞아요. 있는데 이게 막 거대한 막 카메라들이 잔뜩 달린 이런 대형 그런 360도 카메라들도 있죠. 예를 들면 평창 VR. 우리 평창 VR이 바로 그런 거대한 이렇게 정말 여러 개의 고급 카메라들이 이렇게 360도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카메라들로 찍었고요. 근데 사실 보급형으로는 그냥 렌즈가 2개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앞뒤로. 네, 앞뒤로. 근데 어떻게 이 2개의 렌즈로 어떻게 360도를 찍을까? 그 숨은 비밀은 그 카메라의 렌즈가 어안 렌즈예요. 네, 그래서 물고기 눈 네, 같은. 물고기 눈 같은 렌즈예요. 그래서 살짝 왜곡이 있는데 그 왜곡을 또 이제 디바이스에서 잡아주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개의 어안 렌즈로 찍어서 그거를 360도로 혼합하는 네, 그런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 360도 카메라 검색하시면 대부분 2개의 어안 렌즈를 가진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또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제 살 수 있고 하니까 또 컨텐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구글 어스라고 아시나요? 네. 네. 세계 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 그런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 환경 저 환경 필드 트립을 가거나 어디 여행 떠나보거나 어떤 세계의 어떤 지역 특성에 대해서 배우거나 이럴 때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거기서도 안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갑자기 싹 그 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효과를 딱 주면서 360도로 VR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세계 각지 어느 지역이든 내가 그렇게 해서 떠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구글에서 다 찍어가지고 올린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요즘 360도를 찍어서 올린 것들을 진짜요? 네 거기다가 올리면 뭐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다. 그러면 피라미드에 정말 가서 기자의 피라미드에 가서 수십 명이 찍은 그
VR 영상들이 거기 쫙 널려 있어서 내가 어디든 클릭하면 거기 360도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 사고 싶네요. 360도 카메라. 한 200만 원이면 산다고 들었는데 200만 원은 무슨요? 요즘에 20만 원이면 삽니다. 엄청 떨어졌네요. 네네. 오, 하나 사자. 사야겠네. 사야겠네. 네, 얼리 네네. 어댑터면 사셔야죠. 아, 늦었죠. 아, 많이 늦었네요. 이미 늦었지. 얼리까진 늦었지. 네. 우리 매년 2번 이상씩 해외 학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 삽시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학회에는 제가 짐벌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짐벌 이제 영상 찍을 때 흔들림 없이 이제 찍게 해주는 걸 제가 사가지고 또 갔죠. 짐벌보다 훨씬 싸죠. 그렇구나. 네. 안 살 이유가 없네요. 그러게. 물론 네. 비싼 것도 많이 있고 비쌀수록 좋죠. 네. 그런데 저렴한 거는 20만 원대부터 음.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 이렇게 본격 뽐뿌 방송으로 가는 건가요? 이거 들으시면서 짐벌 검색해 보시고 360도 카메라 검색해 보시고 카드보드 카드보드는 아까 사셨고 결제 누르셨고 결제 누르셨고 구매 조장 방송. 그러게요. 네, 그런 것도 현지님 또 전문 분야인데. 저는 요즘 좀 고화질의 카메라에 꽂혀가지고 어,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VR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이제 좀 끊고 다음에 AR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VR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